대한민국 제47대 국무총리이자 현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로 김부겸 총리가 취임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극복, 또 국민 통합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만나보겠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를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총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부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신데요. 아무래도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안을 언급하시긴 좀 조심스러우시겠습니다만 국민적 관심사니까요.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성사될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소압이라기보다도 이제 예. 백신이라는 것은 전 지구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 지구적으로 이 백신을 가지고 서로 잘 공급하는 것, 또 중요 기술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해하고 한국을 바로 백신 생산의 허브 기지화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관련 장관들도 여기 곧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이 이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드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노바백스 백신 사례처럼 네네. 이 mRNA 백신의 추가 기술 이전 같은 그런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아까 질문하실 때 소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백신 여러 가지 공급에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는 이런 문제였다면 예. 이번에는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백신의 원천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 예.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정도의 생산 역량을 갖춘 나라들이 전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예. 바로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있지 않습니까? 소급 적용을 놓고서 그렇습니다. 진통입니다. 벌써 넉 달째 제자리 걸음인데요. 소급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조금 국회에서 논의가 더 진전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문을 닫았던 그분들에 대해서 예. 어떤 형태로든지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어떤 그런 지적을 받지 않고도 사실상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렀던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 국회에서 아마 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또 이 소상공인들 측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입장과 규모를 내놓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회 논의 사항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 예산 문제를 들어서 지금 소급 적용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뭐 여당 아니라면 100조 원까지 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러한 반대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예, 뭐 서로 간에 설득을 해야지요. 약 한 200만에 이르는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소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생활 자체가 다 무너지고 예. 삶이 이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판에 계속 우리 재정 상황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재정 당국이 그렇게 작년과 올해 우리가 100조 가까이 여러 가지 추가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아무 대책 없이 계속 이렇게 재정을 투입한다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 고민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빚을 져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저희들끼리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특위가 논의 중입니다. 특위에서 논의를 중인데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아파트값 오른 것은 불로소득이니까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종부세 감면 확대, 대출 규제 완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예. 사회의 환원이라는 뜻보다는 많은 예를 들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예. 상당 부분은 예. 거기에 혐오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지방에서 감당을 해주었기 때문이니 그런 사회적인 부담을 같이 나누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예, 갑자기 뭐 환원을 어떻게 시킵니까? 네. 그런 취지였다는 걸 말씀을 우선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부동산 안정의 최고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너무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하방으로 그렇다고 서서히 안정시키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의 목표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세제 조정은 그런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중에서는 오늘 재산세 감면 이야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전망과 또 그런 구체적인 어떤 준비된 모습들을 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요새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대출 받지 못하면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실수요자, 특히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지금의 현재 DTI, LTV 이 규제 자체가 너무 말하자면 규제가 엄격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란 말이냐라는 그런 항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최초 아파트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은 역시 같이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이사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지금 집값 상승이 다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공급 대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부하고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느 분들도 모두 다 현재 이 주거대책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 국민적인 이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극복해보자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그냥 네. 자꾸 이제 정부가 이 정책이 공수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 공급 확대라는 게 구두선이 아니고 예. 구체적으로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토지 또 그런 어떤 땅이 있느냐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최근 이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문제도 있고요. 예. 지금 직원들의 아파트 네네. 특별 공급 논란이 됐습니다. 이틀 전에 바로 지시하셨죠. 엄정한 조사 네. 그리고 특공 회수 가능 예, 예. 여부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건데 네. 분명히 아까 제도상 뭔가 허점과 미비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우선 정부 당국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예. 국민 여러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오해들 또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네. 이 특공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미 지난 4월 5일 날 국민 여러분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방안을 발표했고요. 그게 다음 주부터 이미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은 조금 오해가 있으시다 이렇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공급을 20%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 반드시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본사가 이전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그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집 한 채 이상 갖게 되지 못하게 그런 어떤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네. 또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임대 시설이나 주거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혜를 받아서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게 평가 차익 아니면 시세 차익을 얻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네네.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국민 보편적인 정서는 분명히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상당한 또 여러 가지가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예. 따라서 제가 섣불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예. 그 과정에서 제도 허점을
속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다른 부처에서도 부당한 특혜 의혹, 특공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뭐 조사 중입니다만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다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 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적극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결국은 국민들은 이 공정이라는 우리 정부의 어떤 최초의 약속이 자체가 무너진 거 아니냐고 지금 화가 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질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함께 같이 검토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입장 발표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원한 정책, 속 시원한 대안 내놓으신다고 얼마 전에 약속하신 거 들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TX D 노선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포, 부천 구간으로 정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거센데요. 국토부가 또 노선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주민이 반발하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해서 되겠느냐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자,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또 거기에 따른 또 실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국토부 신임 장관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결국은 수도권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잘 살펴서 주민들의 그런 어떤 간절한 요구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걸 찾겠습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최초에 발표했던 GTX D 노선 자체가 네. 원래는 정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여기저기 기대 섞인 분들의 안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모여져서 그래서 조금 이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 그분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분들의 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과거 국회의원 하실 때 지역구가 김포 쪽 아니셨습니까? 저는 군포였죠. 예. 군포셨군요. 지금 예. 이번에 GTX C 노선이 지나가는 경기도 군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이 지하철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컸고요. 이게 좌절되면서 네.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 이야기 네.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좀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총리께서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투자자 보호 방안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예, 뭐 거래 참가자는 지금 500만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여기서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관리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크죠. 다만 이 이제 가상자산 혹은 뭐 가상화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어제 중국의 조처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예.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예. 오너의 말 한마디에 15%가 가격이 출렁일 정도로 맞습니다. 이 시장이 예.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정부는 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 9월 24일까지 이 거래소가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거래소 등록을 확실한 조건 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엉뚱한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부터 정부가 가상화폐 수입에 대해서는 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투자자 네. 보호는 안 해주고 세금만 걷는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봐야죠. 우리들의 과세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 정부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 정부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발생한 부분 그것도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에는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 야당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다음 달 초부터 예. 우리 뭐 대기업군 혹은 중소중견기업군 또 벤처 기업군 이렇게 해서 제가 쭉 그분들하고 서로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거기서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재용 회장이라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재계의 그런 어떤 뭐 요구나 기대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면이야말로 헌법이 대통령께 부여한 아주 고유의 권한이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떤 각종 분야의 그런 의견들을 잘 고려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총리로 취임하신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어떤 총리가 되겠다 우리 국민들께 약속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과의 싸움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이제 우리는 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부를 믿어주시고 백신 확보 충분합니다. 안정성 정말이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들 믿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적어도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것 또 여러 가지 탄탄한 사회 안전망 만들어서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고 정부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총리님 취임 초에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총리가 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